캐나다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 올해아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1차 시험을 신청을 하게 되는데, 1차 시험을 신청하게 되면은 그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클래스룸이 지정이 되고, 날짜가 지정이 되고, 수업 날짜와 수업 장소가 지정이 되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겠죠. 근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중개에 대한 기본적인 거 나오기 때문에 웬만치 공부를 하면은 1차 시험은 합격을 하길 수 있어요. 근데 물론 공부한 과정에 이제 그 뭐 단어도 찾아야 되니까 영어 사전도 보고 뭐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1차 시험은 어느 정도 무난하게 나가는데 이 2차 시험은 가게 되면 약간 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시험의 유형도 좀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시험을 등록하고 나서 18개월 내에 모든 5차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돼요. 18개월 내에 합격을 못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제약은 좀 있어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섯 과목인데 다섯 개의 5차 시험인데 과목은 여섯 개인데 그 과목당 보통 한 500불 정도 캐나다 달러 500불 정도의 등록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한 3,000불 정도 되는데 좀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 두 번 또 두 번째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두 번 다 떨어지면은 다시 돈을 또 한 500불 정도 되는 돈을 다시 내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그 불합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2차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시험 유형이 약간 좀 틀리게 나와요. 1차 시험에서는 좀 뭐 산수 문제도 좀 나오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2차 시험을 가게 되면은 이제 약간 좀 어렵고 책도 조금 두껍고 그러든지 2차 시험을 하고 나서 그것도 이제 2차 시험을 좀 열심히 하게 되면 뭐 한 번 떨어지고 또 붙는다든지 아니면 또 열심히 해서 합격을 하고 되면 이제 3차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3차 시험은 이제 어려움은 난관에 봉착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시험이 두 과목이에요. 그 제너럴에 대해 부동산 전체적인 그 리스팅이라든지 뭐 셀링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그 제너럴 계약서에 대한 제너럴 일반적인 게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레지던셜 디테일하게 이제 주택 거래에 대한 게 나오는 두 과목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시험을 보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제 학원도 한번 알아보게 되고 이제 토론토에서는 그 학원이 뭐 사설 학원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브로커리지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 큰 회사에서는 그 수험생을 모아서 한 20명, 30명씩 모아서 수업을 해요. 토요일마다. 그러든지 그런 데를 찾게 되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등록을 했었죠. 물론 이제 등록 안 하고 시험 합격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등록하게 되면 이제 서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장점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영어로 돼 있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한글로 해주니까 그게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험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패스잇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도와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상 문제집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그거를 인터넷 등록을 하게 되면 돈을 한 30불 정도 내는데 예상 문제집을 많이 거기서 이제 공급을 해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풀어가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가 그거 이제 해결하는 방법 있죠. 근데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미니 크램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학원이라고 볼 수 있죠, 학원. 거기서 이제 예상 문제집을 주는데, 그거를 이제 여러 군데서 또 팔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20불, 3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상 문제집을 풀거나, 거기서는 이제 미니크램에서는 그 요점 정리한 거, 서브노트하고 퀘스천, 그리고 이제 그 예상 문제집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그걸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터디라고 해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뭐 1차는 1차 공부하는 사람끼리, 3차는 3차 공부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 진행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도 않고, 18개월이니까 시간이 길을 것 같아도 시간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니까 서로 이제 그 모르는 거는 서로 그 궁금증을 찾아보고 문제집도 같은 시간에 풀어보고 저도 이제 그 3차부터는 어려움이 좀 있어갖고 그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한 7명 이 정도 만났는데 지금 다 7명 다 합격을 해서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같이 만난다는 거는 뭐 매일 만나기는 어렵고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서 그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문제집도 풀고 모르는 건 이제 서로 물어보고
뭐 공부하다 보면 서로 모르는 게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모르면 다음 주에 그거를 서로 공부해서 이제 서로 얘기해주고 또 영어니까 또 해석 안 되는 부분은 또 해석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카카오톡 있으니 카카오톡으로 서로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적인 얘기로 말씀드리자면은 혼자 공부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같이 어떻게든 뭐 인터넷상으로 만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현실적으로 만나든 해서 같이 공부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격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